식사 도중에 냅킨에 낙서로 아이 한 명을 그렸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 아이를 소재로 동화를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작가인 산텍쥐페리는 이 사실에 크게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어린 왕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 왕자는 프랑스 공군 조종사이자 작가인 앙투안 드 산텍쥐페리가 1943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산텍쥐페리는 1900년에 태어났고 1912년에 처음 비행 경험을 했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벌써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본 것입니다. 그때의 강렬한 경험이 그를 조종사의 세계로 이끌어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 그는 죽는 순간까지 공군과 민간 항공사에서 계속해서 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비행까지 합쳐서 산텍쥐페리는요 4번이나 추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행기가 추락을 한 것입니다. 1923년 첫 추락 때에는요 2개골 골절상을 입기도 해서 그의 연인이었던 아주 유명한 작가와의 파혼까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녀의 가족들이 그가 비행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산텍쥐페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추락은요 1935년 파리와 사이공 노선에 비행시간 기록 경신에 도전했다가 리비아 사막에 추락을 한 것입니다. 이때 정비사와 함께 물도 식량도 없이 사막에서 나흘 동안이나 헤매다가 죽을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사막을 지나던 베두인 유목민들을 만나서 겨우 목숨을 건졌죠. 이때의 경험이 어린 왕자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사막에서 불시착한 주인공이 불쑥 나타난 어린 왕자를 만나는 장면에서 리비아 사막의 풍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락은요 1938년에 있었는데 과테말라 상공에서 엔진이 폭발하여서 안티구아 근방에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안티구아에서 지냈고 도시를 둘러싼 3개의 화산과 도시 곳곳에 많은 장미꽃들이 둘러 있어서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화산과 장미, 여러분들 익숙한 그림 막 지금 떠오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산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서 온 소행성 B612의 영감을 바로 이곳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1944년에는 마지막 추락이죠. 4번째 추락, 바로 그의 실종과 죽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이었습니다. 산텍쥐페리는 1940년에 프랑스가 독일에 함락이 되어서 뉴욕으로 갔었습니다. 조국 프랑스를 위해서 미국에서의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잘 정리하고 미군의 지휘를 받는 프랑스의 비행 중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유명한 작가였고 조종사치고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어서 주위 사람들은 그의 비행을 적극 만류했지만 그는 조국 프랑스에 헌신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꽤 좋았다고 합니다. 그는 정찰 비행을 위해서 프로방스 해변으로 날아갔습니다.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의 눈에 더 잘 띄게 된 것이죠. 독일군의 공격을 받아서 산텍쥐페리의 비행기는 격추되어서 결국 항로를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어떻게 돼요? 격추 위험이 생기고 연료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조종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 어디엔가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 책에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산텍쥐페리에게 있어서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이 바로 이
샘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어른들은 누구나 다 한때 어린아이였지. 어린 왕자는 1943년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처음 발간됐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인간의 순수성을 탐구하고자 했던 산테쥐페리는 바로 이 어린 왕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면서 전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답니다. 이 소설의 유래는 정말 또 재밌어요.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산테쥐페리가 뉴욕에 체류 중이었을 때요. 미국의 그 유진 레이날 출판업자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 도중에 냅킨에 낙서로 아이 한 명을 그렸다고 합니다. 유진 레이날이 이 그림을 보고 산테쥐페리에게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 아이를 소재로 동화를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제안을 한 것이 이 소설 어린 왕자를 탄생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엔진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는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화가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된 그는 엔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했는데 이때 어린 왕자가 나타나서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조르지요. 조종사는 부탁을 들어주면서 어린 왕자의 별에는 화산이 셋이 있고 바오밥 나무, 어린 왕자가 사랑하는 꽃 등 그 별의 생활과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장미의 오만함과 거만함 때문에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을 떠나서 여행을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그 이유도 이제는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 이웃에 있는 별들을 방문하면서 여러 어른들을 만나게 됩니다. 권위만 내세우는 왕, 잘난 척하는 사람, 자책만 일삼는 술꾼, 소유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자, 책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세계의 지도를 그리는 지리학자, 그 다음에 늘 가로등을 켜는 사람 등 실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보면서 석연치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7번째 별인 지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지구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는 뱀과 꽃을 차례로 만나고 사람들을 찾아 높은 산에 올라가 내 친구가 되어줘 라고 하며 자기의 외로움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들려오는 것은 메아리뿐입니다. 그러다가 한 정원에 5,000송이 더 넘게 피어있는 장미꽃들을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장미꽃이 세상에서 하나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어린 왕자는 슬퍼하면서 웁니다. 너는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 영원히 책임을 져야 해. 풀숲에 엎드려서 울고 있을 때 여우가 나타납니다. 이리 와서 같이 놀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우는 자기는 길들여져 있지 않아서 같이 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우는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고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여우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장미꽃을 소중하게 만든 것은 네가 그 장미꽃을 위해서 소비한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또 너는 내 장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린 왕자는 뱀에게 도움을 청해 자신의 별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때마침 비행기 엔진 수리를 마친 조종사는 어린 왕자와의 이별을 몹시 서글퍼하면서 그가 모래 언덕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시간이 지나서 조종사는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린 왕자의 별과 어린 왕자의 장미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어린 왕자를 그리워합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림들이 대부분이 판본에서 동일한 이유는 바로 작가 생텍쥐페리가 직접 그린 오리지널 사파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 그렸다고는 솔직히 말할 수 없지만 이야기하는 화자 스스로가 자신은 보아뱀 그림 이후 그림 공부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어린 왕자는 이 화자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상하게 그렸다고 지적을 하기도 하지요. 묘한 매력을 가진 이 사파들은 풍자적인 면이 잘 살아있는 글의 분위기와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최근 들어 화려한 일러스트레이터로 수정이 되어서 새로 출판이 되기도 하지만 원작의 그림을 선호하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생텍쥐페리는 처음부터 그림이나 동화 창작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1940년 그 당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도중 어느 여배우가 그에게 안데르센 인어공주 책을 읽게 했고, 또 다른 친구가 그에게 수채화 그린 물감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기분 전환으로 끄적거려 놓은 아이디어가 실제 작품이 된 케이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어린 왕자의 정식 판매 부수는 8천만 부가 넘는다고 하고, 불법으로 복제된 것까지 다 합친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이 팔렸을 거로 추정된다고들 합니다. 어린 왕자는 16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되어서 오늘날까지 널리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 세계 속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장미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적이며 동화가 비슷한 분위기를 띠면서도 혼자밖에 없는 별에서 왕을 칭하는 사람과 같은 풍자적인 내용도 섞여 있죠.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 읽는 느낌과 어른이 되어서 읽는 느낌이 사뭇 다른 것으로도 정말 유명하답니다. 수많은 매체에서 동심의 상징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작중에서 동심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후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이란 이야기가 널리 퍼져 아이든 어린이든 그 유명한 그림을 보여줬을 때 모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이야 라고 답을 하자 작가인 생텍쥐페리는 이 사실에 크게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생텍쥐페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동심에서 비롯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생각을 말하고자 했는데, 실제로는 이 우화를 통해서 어린이나 아이나 그림을 보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똑같은 것을 봤다고 얘기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틀이 생긴 셈이니 얼마나 생텍쥐페리가 속상했겠어요. 우리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지 궁금하시죠? 네, 기대해 주세요. 우리 곧 또 다음에 만나요. 아비안또.